반갑습니다. 종로학원 수시전략연구소장 조정숙입니다. 엊그제 다시 말하면 3월 24일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이미 가채점을 했을 텐데요. 우리 고3, 고2, 고1 학생들 학기 초에 어떻게 전략을 짜서 공부를 또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개포고등학교 진학부장을 역임하면서 다년간 진학부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대입 전형에 특별한 성과를 냈었는데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 좋은 성과를 내서 우선 학생들을 이제 배출했습니다. 그러한 노하우를 지금은 종로학원에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컨설팅, 그리고 자기소개서 첨삭, 학생부 관리, 또 MMI 면접까지 해서 구술 면접까지 해서 학생들을 또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학생들이 이제 같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하다 보니 서울이나 경기권 외에도 대전이나 세종, 평택, 그리고 안동, 창원, 대구, 광주, 또 울산 이렇게 많은 학생들, 다양한 학생들, 또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까지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안학교나 또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 또 검정고시 학생들까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기 초에 꼭 챙겨야 할 요소들, 팁들 제가 간단히 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상담하면서 느끼는 얘기들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관리 전략, 학생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관리 전략, 아이들이 학생의 학습을 어떻게 이제 향상시킬지. 오늘도 아침에 이제 제 동영상을 보고 있는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아이가 몰고 이번에 학력평가를 좀 못 봤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이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전략도 이제 새 학기 시작하면서 또 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종로학원 컨설팅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3 학기 초 챙겨야 할 키. 우선 1, 2학년 학생부 점검. 이미 이제 여러분이 2학년 마치고 이제 3학년 1학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학생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학생부를 발급받아서 점검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학생부의 이제 내용을 점검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3학년을 마치고 이제 재수를 해볼까 해서 학생부를 학기 초에 떴는데 본인의 행동 특성, 행특이니까 이제 담임교사 선생님이 추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본인의 어떤 행동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이 학생은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많이 도와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각도 많이 하고 학생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전혀 안 맞는 내용이라서 담임 선생님께 이제 전화를 제가 해보라고 했죠. 전화를 해서 점검해 보니까 다른 학생의 이제 학생부 내용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이미 다 이제 학생부 마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결국은 이 학생을 다시 또 수정 보완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있는 내용을 다 삭제해야 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내용이 이제 빠지게 된 경우죠. 다행히 또 이 학생 우수하고 그래서 올해 이제 결국은 도전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긴 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종종 선생님들께서 바쁘다 보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학생부 내용이 본인의 내용인지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전공 적합성 관련으로 이제 열심히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지 또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서 점검하면서 또 수준도 이게 미흡한 것이 많구나 이런 것도 좀 느껴봐야 되고요. 그리고 교과 활동으로 봐서도 본인의 전공 적합성 관련의 성적이 어떤지, 전체적인 평균 등급은 어떤지, 보완해야 될 진로 심화 탐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학생부를 점검하면서 수준을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보통은 3월 전국 학력 평가를 보고 나서 그 성적 가채점표를 가지고 또는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담임 선생님과 학교에서는 상담을 하거든요. 진로 진학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게 이제 조금 올해는 늦다 보니까 3월 24일이다 보니까 중간고사하고 이제 겹쳐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종로 학원에서는 지금 이제 27일부터 이렇게 진단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진단해 드릴 텐데요. 그런 걸 활용하든지 아니면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본인의 어떤 지금 현재 위치, 교과, 비교과 위치, 학생부 내용, 그리고 학력 평가를 통해서 본인의 전국 단위에서 과목별, 그리고 그 수준별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이제 점검을 해서 개인별로 1대1 대입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조금 더 이제 실력 발휘하기 위해서 학생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시에 치중하면서 수시에는 이제 논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그 최저를 잘 맞춰가지고 조금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에 이렇게 조금 이제 좋은 학과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2학년 중반에 오는 학생의 교과 성적, 내신은 별로 안 좋았는데 수능은 조금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정시 위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 학생은 수시 쪽도 생각을 끝까지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수시로 하는데 이 학생은 약학대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최저 등급을 맞춰서 조금 이제 그 지방 대학에 합격해도 되니까 그런 걸 또 노려보자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같이 하기로 해서 올해 결국은 이제 약대의 지방이긴 하지만 최저는 높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과 성적이 조금 안 좋아도 합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전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아버님이 이제 약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꼭 보내려고 했는데 꼭 서울권이 아니라도 지방의 약대는 또 같이 약사 자격증을 받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지도해서 이제 합격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전국 학력평가 본 이후에 점검을 해서 대입 전략을 수시든 정시든 전략을 지금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진로 관련으로 심화 플랜도 하고 또 교과별 학습 플랜도 또 더 탄탄하게 짜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진로 관련으로 바꾸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올해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에 조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작년과 다른 그 진로를 설정하려는 학생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그렇게 이제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또 그런 팁들을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합격증 수기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수기는 이제 뒤에 있고 감사 메시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저하고 이제 3월 모의고사 학력평가 보고 나서 만나는 친구인데 연관 프로그램으로 이 학생은 경기권 학생인데 1, 2학년의 그 학생부 내용, 기록 내용도 조금 부실했고요. 그리고 성적도 이제 그렇게 좋은 학생은 아니었는데 다행히 이 학생은 이제 농어촌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어서 그나마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죠. 그래서 수의학과를 이제 지원하고자 해서 5월달 이제 중간고사 보고 나서 또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 이런 것들,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또 심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는 굉장히 이 학생은 열심히 활동을 해서 보완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학습 운영이 탄탄해지고 성적도 좀 많이 올라서 결과는 한 1.56 정도 되는데 서울대 수의학과는 합격을 하고 지방대 국립대는 불합격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왼쪽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만난 학생 중에서 일반고 학생으로 문과 학생을 굉장히 우수했던 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지방에 있는 학생인데 학교에서 서울대를 합격시키고 싶은데 이 학생은 이제 미디어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서울대도 언론정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서울대는 불안할 것 같고 하니까 어머니하고 학교 이제 담임선생님께서 저한테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 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중에 가장 우수한 학생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이 학생이 정말 영어 토론이라든가 글쓰기 논술 실력도 뛰어났어요. 그리고 학생부 내용도 애니메이션 동아리를 많이 했었는데 그쪽으로 굉장히 조금 창의적이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학생부 내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과 쭉 상담을 하면서 본인은 이제 고려대까지 수능 모의고사 성적도 나오니까 고려대 이하는 이제 안 넣고 어쨌든 고려대까지 해서 언론 정보를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애니메이션이나 미디어 분야에도 기초 학문이 있는데 그 기초 학문을 공부하고 또 대학원이나 이런 또 나머지 활동을 통해서 또 심화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아이랑 얘기를 하면서 서울대 미학과 철학과가 있으니까 미학과 이렇게 쭉 그 과정이라든가 홍보하는 내용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살펴보았을
그랬더니 이 학생이 되게 만족해 했어요. 그래서 미학과 관련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이 학생이 이제 서울대는 직윤으로 해가지고 인문계열에 이제 미학과 관련해서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분야 이제 활동도 좀 많이 했죠.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연세대는 사실 이 성적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학생이 학생부 내용도 우수하고 학교 성적도 우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소개서도 잘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불안하다고 했던 게 맞는 게 1차에 그 예전에 면접형, 그죠? 그리고 그 활동 우수형에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학부에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그 전공을 지금 3월 달에 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세부 특기 사항이라든가 학생부 관리의 창체 활동의 기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먼저 얘기했듯이 본인의 현재 위치하고 어떤 진로 관련 전공 적합성 관련의 어떤 수준하고 이런 것들 종합해가지고 상담을 해서 그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진로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니까 전공 관련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도 3월 달에 1, 2학년과 연계가 안 되고 새롭게 3학년들만 구성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구성할 때 동아리 명칭도 굉장히 중요한데 활동은 뭐 기말고사 끝나고 많이 하지만 자습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도 지금 이미 정한 학생들이 많은데 혹시 전공과 연관해서 관계가 있는 쪽으로 이제 사실은 최대한 좁혀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려대까지 합격한, 그러니까 서울대 합격한 학생을 제가 소개했고요.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6월 달쯤에 만났어요. 5월 달 아마 모의고사 보기 전인 것 같아요. 6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그 이 학교에서 의대를 합격한 선배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본인이 이제 제가 상담을 했을 때 꼭은 아니지만 본인은 신소재 공학 정도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친구라서 동아리 활동 내용들이 공대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특기 사항도 그랬는데 혹시 뭐 다른 의학학 계열이나 이런 쪽에도 혹시 여학생이 그래서 관심이 있느냐 이제 상담을 했더니 관심은 있는데 좀 부족하다, 본인이 자신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자신감도 불어 넣어주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탐구 활동을 화학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화학, 환경 뭐 이런 쪽, 의학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메시지 보내요.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거 3학년 때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랬는데 된다. 성적도 괜찮고 또 내용도 이제 조금 3학년 때 보완을 하면 되니까 하자.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아이가 이제 굉장히 불안해 했었는데 그런 것을 다독이고 이제 격려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뭐 약대는 성균관대 중앙대까지 합격을 했고요. 이제 의대는 지방대 2개가 됐는데 원광대 의대로 제 진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뒤에 메시지가 있는데 아이의 인생을 바꿔줬다고 이렇게 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자, 우리 고2 학년 학생들은 지금 뭘 해야 될까?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상담을 하고 간 친구들도 있어요. 아까도 똑같이 3학년과 마찬가지 1학년 학생부 점검을 해야 되겠죠. 발급을 받아서 교과 성적이 어떤지, 그리고 비교과 수준이 어떤지, 나의 전공하고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공을 바꿔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학력 평가에서 이제 과목별로 성적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또 위치 파악도 잘 해서 1번 항목과 2번 항목을 종합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꿈꿔온, 내가 희망해온 전공 또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조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과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 컨설턴트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재학생 2학년 정도까지는 이제 수시도 무시를 못해서 수시 전형에도 집중을 하면서, 그리고 정시 최저라든가 정시 전형에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학습 플랜, 그리고 그다음에 진로 관련 그 학생부 관리, 세부 특기 사항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갈지 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우리 합격 수기가 있는데 어느 쪽 먼저 볼까요? 이 학생은 지방에 있는 학생인데 사실은 이 학교에서 전교 1등이 이제 서울대 직윤을 지원하는데 그 서울대 직윤 지원했던 학생들도 예전에는 성균관대에 합격을 못했다고 학교 교정선생님까지 말렸던 이 학교를 쓰겠다고 하니까 성균관대를 말렸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도
이 학생과 이제 소통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결국은 이 성균관대 합격을 해서 성균관대 이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조금 이제 학교별 어떤 그 평가가 있었는데, 고등학교별, 이 학교 이제 블라인드 학생부다 보니까 학교에 그 어떤 편차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었는지 이 학교 학생이 제가 그걸 또 노렸죠. 그래서 이 학생한테 올해는 된다 이러면서 이제 2점대 한 중반 정도 되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또 왼쪽에 있는 학생이에요. 여기 보면 우와 서울대 의대 지금 이러면서 제가 이제 했는데 진짜 될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 1학년 때 사실은 1학년 후반에 1학년 때 초에 만나긴 했어요. 그 오빠를 제가 이제 서울대 수의학까지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같이 왔었는데 상담을 처음에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 동아리 활동도 교육 관련 동아리예요. 봉사활동도 교육 관련. 쭉 그렇게 이제 저랑 같이 연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가 1학년 말 12월 달에 이제 기말고사 볼 쯤인 것 같아요. 기말고사 볼 쯤에 아무래도 의대를 가야 되겠다고 뭐 이렇게 갑자기 바꾸다는 거예요. 지금 동아리가 사범대 교육 관련으로 동아리가 다 돼 있는 상태고 교사만 이렇게 지금 학생부가 돼 있잖아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생 얘기를 하던 끝에 지금 B학생의 경우인데 얘기하던 끝에 이 학생과 그러면 교사 그랬는데 뭐를 바꿔야 될까 이게 그래서 연구하다 의대 교수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다 교사를 교수로 바꿨죠. 그렇게 하고 이제 1학년 때 통합과학이 있기 때문에 뭐 사탐 쪽으로 많이 돼 있었는데 통합과학이 있기 때문에 통합과학에서 이제 마지막에 12월 달부터 이제 2월까지 보완을 할 수 있어서 동아리도 보완하고 독후활동도 보완하고 세특에도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가지고 나름대로 1학년도 교수 이렇게 연결돼서 할 수 있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이 학생 결국은 이제 학교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 직윤으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사실은 아주대, 인하대 1차 불합격입니다. 고려대는 수능이 안 나오니까 1차가 됐어도 최저 등급이 안 돼요. 그리고 단국대, 경희대에 이제 합격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 1학년 때부터 쭉 이제 1학년 말 바꾸면서 했는데 동아리 활동을 변경을 했는데도 가능했던 이유는 그렇게 아까 이제 지혜를 짜서 동아리나 이런 쪽도 많이 활동을 했지만 자기소개서에 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어필할 수 있는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이 학생의 그 과학탐구 활동은 그렇게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우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굉장히 성실하게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과학탐구 활동이 수준 내용은 이제 보통인데 정말 성실하게 했다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학생이라서 제가 성실성에 최적화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 학생은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뭐 의대나 경영이나 마찬가지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협력의 리더십 이제 되도록이면 학급 회장이나 학년장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걸 보내가지고 학년장을 했고 동아리 부장을 했거든요. 위에 A 학생 강호도 이제 동아리 부장, 학생 회장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제 그 B 학생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A 학생은 2학년 중순에 만났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인데 2.03이죠. 사실 2.03보다 조금 더 이제 밀리는 성적인데 이 학생 2학년 중반에 만나서 이제 경영만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경영만. 굉장히 아이가 바르고 이제 올곧고 그런데 뭐 자기 주도 학습을 주로 많이 했고 뭐 거의 학원도 안 다니는 친구인데 뭐 인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친구인데 굉장히 이제 그 우수했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수학이나 이런 거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밀려서 2등급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그렇게 떨어지면서 저한테 이제 굉장히 뭐랄까 자신감 없어 하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자신감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서 그 다음 가자 하면서 이제 해왔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문했던 거는 2학년 때 이제 학생회 회장의 기회가 있어 학생회 회장을 리프브 해라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학생회 회장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아리 활동 자율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서 창의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뭐 맨날 마케팅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스타트업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창의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게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이에게
스타트업 하는 내용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실제 실현은 구현은 못하더라도 그 내용을 조금 열심히 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게 조금 아이디어가 사실은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A 학생 2점이 훨씬 넘는데도 서울대 경영학과에 이제 일반 전형에 합격을 했는데 연세대 불합격. 수능은 좀 잘 나와서 고려대 이하는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점이 넘어가니까 경희대까지도 사실은 지원하기 힘들어요. 경영으로서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더 낮출 수도 없기 때문에 이왕 준비한 거로 가자. 준비한 거로 해서 창업 프로젝트 하고 이제 학생회장 리더십 이런 거 살려가지고 자기소개서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참신하게 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고1 학생들 이제 사실은 고1 학생들은 12월 달에 중3 12월 달 정도 최소한 아니면 2월 달까지라도 이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학교 가면 굉장히 자신감도 넘치고 뭘 해야 될지 그럴 텐데 지금 이제 보통은 뭐 중간고사 보고 뭐 상담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제가 되도록이면 빨리 학력 평가 본 다음에 이제 오라고 해서 이제 1월부터 제가 면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담 준비를 왜냐하면 우리 2학년부터 3학년은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자기를 조금 더 강조하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학년부터는 이제 학생부만 가지고 오롯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 내용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전공 관련으로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학생하고 갑자기 3학년 때 변한 학생하고 조금 차별화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더 학생부 관리가 굉장히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전보다. 그래서 전공 관련으로 활동을 설계하려면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얼마 전에 2월 달에 정말 상담한 친구가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제 저를 찾아와서 같이 연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이제 동아리를 이제 인기가 이제 많죠. 이 학생은 의학학 계열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과학탐구나 아니면은 의학 동아리를 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소개서도 쓰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적도 좀 해주고 했는데 그쪽에 인원 너무 인기다 보니까 이제 안 된 경우예요. 안 됐어. 그래서 다시 또 뭐 다른 동아리가 왔길래 컴퓨터 동아리도 있길래 또 얘기했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과학탐구 동아리는 이제 합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자율이나 진로 활동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공이 정해지면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3월에 전국 학력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본인이 A학점을 다 맞아도 얼마나 우수한지 다른 학생과 비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 학력 평가를 보면 그나마 중학교까지의 전국적인 어떤 단위에서 본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학년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서 뭐 성적이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또 열심히 진행하면 되고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동아리나 이런 활동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또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합격 수기 이렇게 했는데 이 학생, 왼쪽에 있는 학생은 이제 1학년 후반때 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 외고 학생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오른쪽의 학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대만 생각하던 학생 이제 개교 이래 최초로 의대 진학해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학교에서도 후배들이 강의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어머니들이 전화가 또 많이 왔었습니다. 자, 이쪽 왼쪽에 있는 학생이요. 이 학생은 이제 밑에 외고 학생이에요. 3.89 밑에 있는 서울의 학생인데 2학년 때 한 10월 달쯤 같은 학기 두 학생이었는데 한 학생은 제가 이제 좀 다음에 하자 해서 그랬고 이 학생은 꼭 같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진행을 같이 했었는데 이 학생 굉장히 이제 성실하고 또 열정이 넘쳐요. 탐구 활동이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굉장히 심화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 학교는 이제 외고다 보니까 성적이 이렇게 크게, 그죠? 우리 일반 학생보다는 조금 이제 우수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같이 가자. 정한 거는, 저랑 정한 거는 연세대 아시아학부예요. 근데 이 학생이 프랑스어과를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전혀 이제 아시아학부하고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프랑스 쪽하고 이제 우리 아시아 쪽 비교하는 어떤 탐구 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또 보건 의료 쪽도 그렇게 이제 좀 탐구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문학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에 있어서 경제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아시아와 관계된 거하고 프랑스와 관계된 거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했어요. 목표를 연세대 아시아학부로 2학년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만났죠, 이 학생을. 그래서 이제 1학년 10월 달에 2학년 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활동이 많아졌어요. 굉장히 꼼꼼하고 그런 데다가 예, 사실은 글쓰기 이런 것들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안 좋으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담임 선생님 또 새로운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발령 받은 분이라 잘 모르시고 그래가지고 불안하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꾸준히 됩니다 하면서 이제 또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서울대가 프랑스 교육으로 열심히 이렇게 많이 했는데 교육도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서울대 불어교육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1차 안 됐고요. 연세대 아시아고 합격하고 중앙대 합격을 했습니다. 수능이 이제 별로 안 좋았어요. 수능 평균이 3.5등급 정도 됐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뭐 지방의 일반고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에 넣은 이유는 정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동아리 활동. 뭐 성적도 우수했지만 그래서 보통 수의과 그러면 대략 이제 무슨 이렇게 활동하는데 이 학생은 동물 탐사 활동을 동아리에서 진짜 지방에 다니면서 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희귀동물을 키웠던 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도 많고 나중에 이제 어쨌든 건국대 수의대에 떨어져서 제가 MMR 면접까지 준비해가지고 서울대 합격을 시켰는데 집이 이제 인천인데 인천에서부터 서울대까지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면 2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학생은 집에 희귀동물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 가는 걸 마다하고 인천에서 등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열정을 보이는 학생인데 이렇게 이제 서울대 수의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자, 또 치대 한의대 궁금할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넣어봤어요. 우리 학생은 1.45 정도 되는데 아버님이 이제 치과 의사이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계속 하고 싶어 해서 활동은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1, 2학년 때 활동은. 그런데 이제 3학년 때 저를 만나면서 치과, 치의학 이런 쪽으로 좀 열심히 그 학생부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 학생 1학년 때부터 치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 전공 적합성 관련 얘기하는 거예요. 합격을 이제 원광대, 전남대, 강릉 원주 치대도 했는데 강릉 원주 치대를 그 다음에 이제 1.4 정도 되는 학생을 의대 갈 학생들 낮춰서 이제 지원한다고 강릉 원주 치대를 넣었는데 불합격했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전공 적합성 1학년 때부터 쭉 꾸준히 같은 치대를 지향해서 공부를 해왔구나. 이 학생을 높이 산 거죠. 그래서 이런 적합성 관련으로도 이제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 특히 1, 2학년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도 없고 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과학고 학생인데 이 학생은 이제 4.3 만점에 3.8인데 굉장히 이과 쪽에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학생부 내용도 다르고 또 이제 그런데 이 학생도 아버님이 이제 한의사라서 이 학생은 공대를 가고자 했어요. 전자전기나 이런 쪽. 그런데 아버님이 또 가업을 이뤄받아야 되는데 의대는 싫고 한의는 괜찮다 그래서 이제 한의를 가기로 해서 저랑 같이 연관 프로그램을 했는데 특히 이 학생은 한의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쪽에서 실력 발휘할 수 있겠죠. 창의적인 학생이기 때문에 창의 융합 능력이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의공학 관련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한의 관련으로 여러 가지 좋은 그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인 것으로 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이라서 했는데 불안했던 건 뭐냐면 2학년 때까지는 괜찮은데 3학년 때 이제 의대를 간다고 하면 6월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못 보니까 학교에서 그냥 수업을 하니까 학원이나 이런 데 나와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제 이 학생이 의대나 이런 데 갈 거를 학교에서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각서를 쓰게 합니다. 만약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3학년 1학기, 2학기는 학생부에 기록이 없어요. 그냥 성적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학생이 굉장히 불안하겠죠. 합격을 못하면 그냥 정시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무릅쓰고 열심히 했는데 합격을 한 사례. 그래서 전공 적합성 관련으로 우수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블라인드 학생부라서 아까도 이제 한 명 학생을 대구 학생 얘기했는데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때에 따라서는 대학을 잘 선정해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다니다가 또 바꾸고 싶은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반수, 재수하는 친구들도 연수하는 친구들도 이제 수시로도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제 1번 항목 1번에 이제 일반고 학생 같은 경우는 서울대 이제 직윤에 합격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우수한 학생이 재학생 때는 돼서 연세대에 다니다가 그대로 이제 자기 소개서까지 비슷하게 그대로 넣었는데 일반 전형에서 합격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이 학교에서 블라인드 학생보다 보니까 같은 해 3명의 학생이 서울대 의대 1차 합격했습니다.
이 재수한 이 학생하고 현재 재학생인 1등하고 2등, 제가 지도했던 1등하고 2등하고 3명이 서울대 일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블라인드 학생부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 낙후되었다 생각하는 학교, 그리고 조금 이제 그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교의 학생들도 자신감 있게 학생부 관리 잘 하면 이렇게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또 자사고 학생인데 이 학생은 충분히 서울대 의대에 가고도 남는데 1, 2, 3등이 다 1차는 합격했다가 재학생 시절에 이제 불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랑 이제 면접만 지도하다가 이제 재수 반수를 이 학생은 했는데 그때 이제 자기소개서 좀 바꾸고 지원을 해서 서울대 의대를 지원했었는데 1차에도 안 됐어. 그리고 이 학생은 인하대 아주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블라인드 학생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나는데 일반고 중에서도 조금 낙후된 학생들도 학생부 관리나 이런 거 잘 하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물론 자사고 학생들이 이제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서 합격도 이제 많이 하겠지만 또 일반고 학생들도 뭐 힘을 내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뭐 의대 이런 쪽만뿐만 아니라 의과학자도 있고 다양한 방향에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5차 산업 관계로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기본적으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과 활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 성적 잘 받을 수 있는 게 최선이고요. 요건 뒤에서 제가 한번 자기주도 학습 관련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편식을 하면 안 되겠지만 희망 전공 계열로 교과 성적에 집중하는 게 더 좋겠죠. 어떤 학생이 서울대 1.58에 의예과 합격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합격을 시켰는데 이 학생이 학교에서 5등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성적은 안 좋았는데 성적이 문학 이런 것들은 2등급이에요. 그것도 이제 6명까지 1등급이면 8등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1.58이 정도 나왔는데 이 학생이 과학고를 이제 가려고 하다가 이제 불합격해서 일반고로 왔던 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생의 이제 과학이나 수학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 관련으로 이렇게 잘 하고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 정도면 학력, 그죠? 수학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적이 1.58이나 1.2나. 그래서 1.2는 그 학생 동시에 지원했던 1.2는 더 불합격하고 이 학생이 합격한 경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 전공 계열로 더 우수하면 그것도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성평가에서. 그 다음에 희망 전공 연계 진로 심화. 요즘에 이제 진로 심화 과정이 3학년 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공동 과정을 못한 거예요. 심화 과정을. 그래서 저쪽 멀리 가야 되는데 강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이거 해야 되나요? 시간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하게 생겼어요.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웬만하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로 심화 선택 과목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에 갈 학생들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주 이제 질문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발표도 하고 해야 학생부 기록이 이제 세특에 잘 된다는 점. 그리고 희망 전공도 곳곳에 묻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도 창의적으로. 자, 제가 이제 그 연간 프로그램 하면서 도와줬던 같이 이제 이렇게 첨삭을 해줬던 학생의 위에 거는 학생이 이제 초안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과 카톡을 하면서 또 전화를 하면서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뭘 배웠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파란색은 제가 조금 도와준 거고요. 그리고 초록색은 이 학생이 이제 직접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한 내용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연간 프로그램 하면서 학생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보완도 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본인이 잘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창의적 체험 활동도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수상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자율활동은 어쨌든 그 학급 활동 그리고 학교 활동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임원을 하면 좋겠지만 임원을 못 하더라도 일인 일력 본인이 선생님께서 뭐 지적을 안 해주시더라도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한 가지 정도 우리 학급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이렇게 기여하는 게 있으면 그걸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기록도 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자율활동 시간에도 사실은 잘 활용을 하면 전공 관련으로도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어요. 이거 활동을. 기말고사 끝나고 뭐 중간고사 끝나고 시간 있을 때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진로 활동 우리가 보면 이제 아이들이 진로 관련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활동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거에서 단체 하는 활동과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전공 관련으로 구체화시켜서 발표도 하고 그런 제목들이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동아리 활동이죠. 동아리 활동 아까 뭐 사범대라서 교육 동아리였지만
그거를 또 역량을 바꿔서 이제 전공 적합성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원하는 동아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그걸 얼마든지 이제 그 세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심화 확장해야 되겠고 3학년 같은 경우는 특히 전공을 이제 거의 정한 상태에서 지금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봉사활동 1, 2학년 보통 학교 프로그램, 교내 프로그램만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 외에 뭐 평상시 하던 게 있으면 중학교 때부터 하던 게 있다든지 그러면 지역에서 봉사활동 꾸준히 많이는 안 하더라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꼭 이거는 봉사활동 의미는 굉장히 살면서 굉장히 본인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면접이나 이런 데서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그 경기도인가 어디에서 이제 그 공무원 시험 본 그 우리 친척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척 아이가 그 갑자기 1차 합격했는데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랬는데 최근 2년간의 봉사 활동 내역을 첨부하라고 그러더래요. 원래 공고사항이 없었는데 그 정도로 봉사활동 꾸준히 누구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도. 또 수상대회도 여러분 보니까 아주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전에 보면 비어 있어요. 근데 전공 적합성 관련이나 본인이 수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는 뭐 크게 이제 그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이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지원해서 참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수상을 못 하더라도 그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세부 특기사항,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발표해도 되고요. 자율이나 진로 활동과 연관시켜서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후 활동은 요즘에 이제 1, 2학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 기록은 하는데 뭐 교육부에서 이제 대학에서 빼지는 않지만 그래서 각 교과별로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조금 이제 이렇게 진하게 관심이 있고 이제 아이들한테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교과별로 이제 뭐 영어면 영어, 국어면 국어에서도 전공 관련으로 이제 뭐 과제를 주면서 책을 꼭 읽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서 이제 활동 발표할 때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부 특기사항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 뒤에 이제 그 독서 활동 기록란에도 이제 사실은 각 교과별 한두 권, 그리고 공통이나 취미, 또 흥미, 전공 적합성 관련으로 한 3 내지 5권 정도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독서 활동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는 지금 3학년들 자기소개서 그 3번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전에는 이제 3개인데 요즘엔 2권이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서 면접이나 이런 곳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우리 학습 활동, 우리 내신이나 수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학교생활부, 기록부, 비교과 관리 꿀팁이에요.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하면 우선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전공을 이제 그 정하고 그 정한 거에 관련돼서 수업 시간에 세부 특기 사항 기록될 수 있도록 그런 전공 적합성 관련을 적극적으로 지금 심화 활동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아리나 이런 자율 활동, 진로 활동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창의성을 발휘한다. 아까 우리 2점대 넘는 학생이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한 이유는 창업 프로젝트 제가 이제 안내했어요. 같이 이제 본인이 구상 다 해서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보완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좀 창의적인 거 있으면 이렇게 활동이 많지 않아도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됩니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일회성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좋다. 특히 1학년, 1학년 때부터 좀 전공이 정해지면 더 좋고요.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3학년 때 정도 가면은 2학년, 3학년 때 가면서 심화 확장을 해가지고 발전 가능성까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하시고 또 만약에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우면 또 저희 종로학원의 컨설팅, 연간 프로그램 컨설팅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교과 활동 이렇게 해서 적극성, 창의성, 지속성, 자율성, 연계성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기주도 학습, 오늘도 아까 전화 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까? 내신이든 수능이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학교에 있어 보면서 아이들 많이 지도하고 자율학습도 시켜보고 했는데 쉽진 않죠. 그런데 해보면 제가 이제 보통 주장하는 건 예습 위주예요. 예습 위주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설계를 해서 학교에서 보통 이제 선생님들께서 강의하시기 전에 어느 부분, 어느 이제 뭐 부록이라든가 그죠? 프린트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진도를 나갈지 조금 살펴서 그 부분은 미리 본인이 이제 예습을 하고 가는 겁니다. 예습을 했을 때 보면 본인이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 이게 생소한 건지 뭐 이게 낯선 것인지 익숙한 것인지 이게 이제 되잖아. 그러면서
본인이 질문할 거리가 생겨요. 그 질문할 거리들을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질문을 해서 그걸 확인해서 복습하고 그걸 다시 반복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플랜인데요. 자기주도 학습. 그래서 저는 복습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특히 내신 같은 경우 학교에 이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관식으로 복습을 하라고 그래요. 주관식으로 복습하는 방법은 다음 단계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주관식으로 복습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객관식에서도 이제 오히려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키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과목별로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반복하고 클리닉 학습해야 됩니다. 수학에서 이제 문제를 많이 풀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의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개념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항상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잘 하고 확실하게 한 다음에 기초 문제부터 심화 문제까지 하면서 클리닉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계획을 안 세우면 또 이렇게 늘어지기도 쉽고 또 포기하게 되는데 주 단위, 일 단위 학습 분야를 활용하면서 꼭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국어를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우리 국어 수능고사에서 맨 처음에 언어 영역, 국어 영역이잖아요. 그 국어 영역은 학생들이 수능일에 이제 긴장도 하지만 특히 낯선 지문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사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어는 전범이잖아요. 그죠? 경제, 과학, 기술, 그죠? 영어. 또 하나 이제 국어 문학 지문도 있지만 비문학 지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법까지. 그죠? 많이 있잖아요. 언어와 매체. 그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지문을 이제 문제를 만들 때 대학 교수님들이 음악 교수님도 오시고 미술 교수님도 오시고 또 과학 교수님들도 오시고 해가지고 만드는데 본인이 그거를 이제 채택되기 위해서는 정말 참신하고 잘된 지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지문을 구성합니다. 문학작품 외에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매 첫 시간에 우리가 국어 영역을 풀다 보면 낯설 지문 때문에 어렵지도 않은데 괜히 겁먹고 이제 여러 가지 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평상시에 낯선 지문 접한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만약 2학년 때 문학을 우리가 이제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느 범위 나가는 거 대충 아니까 본인이 고전이든 어쨌든 현대문이든 간에 본인이 시든 아니든 산문이든 간에 처음에 낯선 지문을 본인이 직접 대하는 겁니다. 접하고 나서 본인이 해석할 수 있을지 해석이 안 되든지 간에 한번 접하고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이제 시면은 이제 산문으로 적어내고, 그죠? 만약에 산문 같은 경우는 산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약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접하고 파악한 다음에 알고 모르는 내용이 이제 많잖아요. 아, 나 이 내용 전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참고서가 있잖아요. 각 교과별로 교과서별로 참고서가 있는데 참고서에는 선생님들께서 가르치는 것 이상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활용하면 본인이 이제 충분히 알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보충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메모를 해놨다가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을 듣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들을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듣고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파악을 좀 해놓고 메모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걸 질문을 한 다음에 확인 학습해서 완전히 이제 본인이 알 때까지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복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 시간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가면 본인이 앞에 나가서 나중에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앞에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직접 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실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안전학습인데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우리가 복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참고서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도표로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해가지고 개요 해가지고 이제 잘 되어 있어 정리가 그런 것들을 주관식으로 이제 문제 내기 위해서 이제 그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질문지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내용 중요한 부분을 주관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 시에 어떤 시의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 이게 문맥적 의미는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본인이 이제 주관식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면 이제 매번 이걸 여러 번 빼서 이제 활용할 수 있죠. 맨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못 쓰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 못 쓰는 부분을 이제 보고 이제 참고서나 이런 거 보고 이제 메꾸고 두 번째 했을 때는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마지막에는 안 보고도 쓸 수 있어. 이렇게 이제 3번 정도 하면 한 5등 정도 한다고 해요. 완전 학습을 하면. 그런데 한 5번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면 1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 국어뿐만 아니라 그 사탐이나 과탐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이제 예습 먼저 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알고 모르는 내용을 알고 이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복습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 문제 풀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가다 보면 내신 전문 학원에서 보면 막 문제를 기출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막 200개, 300개씩 막 주면 내용 파악, 본문 텍스트 파악도 안 되는데 그거 문제 풀다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는 우리 조카도 그걸 하다가 시간을 너무 뺏기니까 아예 학원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기본 텍스트를 예습이나 이제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고 한 다음에 그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알기 위해서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걸 조금 평가 문제를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꼼꼼히 공부하다 보면 학교 교과 내신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향상을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능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굉장히 축약이 돼서 빨리빨리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해서 학습도 이제 지금 3학년, 2학년, 1학년 할 것 없이 이제 4월 말부터 5월 초에 중간고사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할 때 이렇게 한번 지금부터라도 중요 과목부터 이렇게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과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종료학원 데이 컨설팅 크게 보면 3월 달에 진단 컨설팅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뭐 6월 달에 이후에 또 진단 컨설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컨설팅이라는 것은 주로 8회 이제 3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내년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고3은 지금 3월부터 이제 8월 수시 지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8회라고 했지만 사실은 수시로 이제 저랑 소통을 하면서 카톡도 하고 이메일도 교환하면서 궁금한 거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뭐 도움 받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뭐 만나서 이렇게 대면이나 비대면을 이렇게 만나는 횟수를 8회로 정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제 아이와 연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고 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분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학생부 관리 등이 포함된 연간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수시, 정시 지원 컨설팅 또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그램도 3학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지원이 끝나면 구술 면접, MMI 면접까지 제가 쭉 1대1로 지도해서 이제 대학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맡은 학생들은 다 좋은 성적으로 이제 좋은 원하는 대학에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뒤에 보면은 수시전략연구소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점도 놓칠 수 없다. 우리 종로학원 수시전략연구소 정확한 진단, 최적의 전략, 치밀한 코칭,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대입 합격에 적중합니다. 많이 활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